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주식 투자 성주원 이정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러게요. 바빠갖고 업무가 바빠서 맞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면 또 각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를 못 드렸는데 오늘 또 이렇게 짬을 내서 여러분께 애프터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이슈가 되는 게 환율 쪽, 외환 시장 쪽이 좀 많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환율 전쟁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맞습니다. 과연 이게 환율 전쟁이 맞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달러화, 위안화 가치, 또 이렇게 변하게 되면 원화 가치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이런 거 종합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환율 얘기 나오면 이 초보자들은 당황하고 네네네네. 이게 막 외면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이제 이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네. 조금 알기 쉽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환율은 사실은 상대성이잖아요. 그렇죠. 네. 특정 국가 통화와 특정 국가 통화를 교환할 때 교환 비율을 환율이라는 그 숫자로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 그 통화가 속해 있는 해당 국가의 경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또 네. 네, 네,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저희가 짬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결국은 그 두 통화 간의 교환 가치가 환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그 더 적은 돈을 주고도 더 많은 다른 나라 통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국가 통화가 그만큼 더 좋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뭐 1달러에 뭐 1,200 얼마, 뭐 이렇게 1,100 얼마, 1,200 얼마 이렇게 네. 교환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경제적인 펀더멘탈, 그 나라 경제가 얼마나 강한지, 성장률이 얼마나 좋은지, 그 나라의 국가 부채가 얼마나 적은지, 경상수지 흑자가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서 그 나라 통화 가치가 더 높게 형성되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고요. 어쨌든 경제가 잘 나가면 맞습니다. 잘 나가면 맞습니다. 강세고 맞습니다. 조금 좀 시원치 않으면 약세다. 그렇죠. 이렇게 쉽게 두 나라 생각하면 간에 되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네. 또 하나는 이런 거죠. 그 해당 국가의 통화 정책, 돈을 뭐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통화 정책이 느슨하면 느슨할수록 네. 유동성을 많이 풀면 풀수록 시중의 통화량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결국은 어느 나라가 돈을 많이 푸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통화는 좀 약해질 수밖에 없고 예. 또 통화 정책을 얼마나 긴축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통화 가치는 또 올라가는 뭐 이런 이제 그 상대성을 좀 감안하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그 나라 통화가 국제적으로 얼마큼 쓰이냐. 이게 이제 약간 국제화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뭐 전 세계 기축통화, 달러화가 기축통화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전에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달러화는 어딜 들고 가도 한국에 와도 달러화, 이태원에서 달러화 내면 네. 계산 받죠. 그렇죠. 물건 예. 남대문 시장 가도 받거든요. 그럼요. 물건값으로 받거든요. 예. 중국 가도 마찬가지고 저 아프리카에 가도 마찬가지고 네, 오히려 네. 더 환영하죠. 자국 통화보다 달러화를 주는 걸 더 선호하죠. 네. 근데 우리나라 원화 같으면 한국에서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굉장히 비싸죠. 한 장 받으면 굉장히 고마운데 예. 그걸 들고 해외로 나가요. 환전하지 않고. 미국 가서 결제하려고 하면 미국 상인들은 웬 종이 쪼가리를 지금 그렇죠. 내느냐. 네. 이게 뭐냐. 그렇죠.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결국은 글로벌리하게 얼마나 많이 통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통화를 가지려고 하는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거고요. 그게 네. 통화 가치에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달러와 원화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죠. 지금 현재 한국 경제보다는 미국 경제가 좀 더 양호하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오기 전만 해도 미국은 3%대 성장을 보였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동성을 얼마나 푸느냐. 지금 사실은 이건 비교하기 좀 어려워요. 연준도 굉장히 타격적으로 지금 유동성을 풀고 있고 코로나 사태에 한국은행도 역시 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이걸 약간 차치해두고 예. 세 번째는 그 국제적으로 얼마큼 쓰이냐.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죠. 네. 특히나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달러화가 부족한 상황이 가면서 달러화 가치가 위로 올라가는 달러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달러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글로벌 전 세계 어느 통화 대비해서도 달러화 가치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각국 통화들은 다 약세거든요. 달러에 비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국가들 중에서 어떤 나라 통화가 그나마 좀 강한지가 사실은 이제 일종의 약간 어글리 컨테스트가 되려나요. 네. 그러니까 제일 잘난 놈은 달러고 네. 그 외 국가들끼리 서로 이제 키 맞추기를 해보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 그나마 이제 엔화가 조금 강해지는 왜냐하면 그 안전자산 선호가 강할수록 엔화는 조금 그렇죠. 강하지 않습니까? 네. 네, 좀 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가 아주 형편없는 국가들이 있죠. 국제 유가도 빠지고 경제가 아주 형편없는 국가, 뭐 브라질 뭐 네. 이런 나라들이 네. 대표적으로 그 나라 헤아라 가치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죠. 상대적으로 한국은 한 그 중간에 어중간하게 끼어 있어요. 네. 다만 한국이 지금 원화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중국 위안화 가치는 왜 떨어지냐? 예. 코로나19 사태를 먼저 맞으면서 경제는 먼저 좀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이 강도가 세지 않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그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미국한테 굉장히 많이 얻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중국 경제가 나빠질 거야. 이런 기대감들, 이런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 경제가 앞으로 나빠질 걸 지금 미리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환율에 그런 것도 반영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기대치니까요, 일종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안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작년, 그러니까 2015년, 16년만 해도 위안화 한번 엄청난 고비가 있었죠. 위안화 네. 가치 중국에서 많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우려감들도 커졌고 그렇죠. 중국 증시도 폭락했고 위안화 가치가 뭐 급락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실은 1달러에 7위안이면 중국 경제가 당장 무너질 것처럼 얘기했어요. 네. 근데 지금 위안화 가치가 얼마냐? 위안화 환율이 얼마냐? 7.19까지 가 있거든요. 역외에서. 네. 지금 2015년, 16년에 비하면 위안화 가치가 엄청 떨어졌는데 지금 중국 경제가 당장 망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건 지금 현재 상황은 그리 아주 나쁘진 않다. 다만 미국이 계속 때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빠질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약해지니까 동시에 위안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약해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 인민은행이 고시한 기준 환율을 보면 약간 절상을 했어요. 지금 7.13 정도로 고시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화도는 조금 강해지는 원달러 환율이 약간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트렌디하게 오늘 아침 방송에서 중국 경제를 굉장히 저희가 걱정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위안화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관건이고요. 심지어는 이제 지금 그 미국 IB들, 미국 투자은행들도 미국 정부의 동조에서 계속 불안감을 조성하겠죠. 네. 지금 뭐 7.2위안은 간다. 지금 뭐 어떤 IB들은 7.5위안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네. 7.5위안까지 가면 정말 중국 내에 있는 외국계 자본이 상당 부분 이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요.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막는다 해도 굉장히 막아내기는 역부족일 거다라는 건데요. 7.5까지 실제 가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이제 미국 정부의 그 최근 스탠스를 읽은 미국 IB들이 네. 불안감을 시장에 좀 조성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위안화가 당분간 계속 약해질 거다라는 걸 좀 감내하고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위안화 얘기 나올 때는 항상 보면 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기준 환율을 몇 점 몇으로 고시했다 이런 네네. 뉴스를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는 서울 외환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됐다 이렇게 보통은 맞습니다. 원달러 환율 네. 얘기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중국이 의도적으로 뭔가 환율을 정말 만드는 것이냐 조작하는 네네. 것인지 또 방향성을 정해놓고 네네. 그래서 이제 환율 전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환율 전쟁을 진짜 중국이 뭔가 일으키기 위해서 네네.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네네.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은 저는 사실 좀 반대하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환율 예. 전쟁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인민은행이 정말 외환 당국이 인민은행 아닙니까? 인민은행이 뭐 총칼을 들고 정말 한번 미국이랑 싸워보겠다라고 나서지 않는 이상은 전쟁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인민은행도 소극적으로 시장 상황을 그냥 반영해주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외환시장이 완전 자유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역외, 주로 외국인들이 활동하는, 외국인들이 달러나 다른 통화하고 위안화를 막 교환하는 역외 시장이 홍콩에 있고요. 네. 또 이제 중국 본토 시장이 있습니다. 역내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시장 간의 환율이 좀 다릅니다. 지금 역외, 역내는 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죠. 역외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가세한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되면서 위안화 환율이 정해져요. 간밤에. 그게 뭐 시장 가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나라 환율이 정해지듯이 이렇게 역외에서 환율이 정해집니다. 네. 1달러에 몇 위안 그렇죠. 정해지죠. 그러면 다음 날 이 환율 그대로 중국 본토 시장에서 외환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고요. 예. 한 단계 필터를 거칩니다. 그게 뭐냐면 인민은행이 여기 역외에서 활동하는 중국과 홍콩의 많은 은행들이 오늘 내가 간밤에 거래한 환율이 얼마다라고 해서 보고서를 다 인민은행이 줘요. 네. 인민은행이 그걸 집계해서 역외에서 얼마니까 오늘 우리는 장 내에서 거래할, 역 내에서 거래할 환율을 얼마부터 시작한다는 걸 딱 고시를 해주는 거예요. 기준 환율. 이게 기준 환율이다. 예. 그리고 역 내에서, 장 내에서는 그 기준 환율을 대비해서 아래 위로 2% 내에서만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로도 제한을 두고 네. 또 거래 시작하는 그 시초가도 역외 보고를 감안해서 인민은행이 중간에서 필터링을 중간에 해주는 겁니다. 인민은행이 그냥 맘대로 그냥 막 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어쨌든 역외에서 거래된 가격을 종합해서 정하긴 하는데 고시를 하는데 다만 종합해서 얼마를 고시할지의 그 중간에 인민은행이 판단에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인민은행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다라고는 하는데요. 완전히 반영할지 아니면 조금 덜 반영할지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맞습니다. 있겠군요. 예. 근데 이런 거죠. 만약에 인민은행이 그 환율 전쟁을 하고 싶다, 위안화 가치 일부러 떨어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역외에서 이미 그 위안화 가치가 엄청 떨어져 있는데 예. 이거보다 지금 높게 기준 환율을 계속 내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외에서는 이미 7.19 위안까지 가 있는데 네. 지금 7.13 정도로 고시를 하고 있어요. 기준 환율은. 네. 그러면 아니 역외보다 더 내리면 되지 그렇죠. 왜 위로 올리겠냐. 결국은 중국 인민은행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은 위안화가 약세로 가서 수출이 잘 되도록 도와주고
피크나 네. 지금 2015년, 16년에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가파르게 위안화가 약세로 갈 경우에 중국 내에 들어와 있는 자금들이 막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다. 네. 그러면 위안화 가치가 걷잡을 수 없이 폭락하고 외환 보유고를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 그 절상을 하면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면서 약간 좀 봐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환율 전쟁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환율 전쟁을 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겠네요. 보여지는 여배 세력들이 더 지금 위안화를 약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환율 전쟁은 아니다. 다만 중국 인민은행도 너무 강하게 네. 절상 쪽으로 방향을 인위적으로 틀진 않고 조금씩 지켜보면서 시장 상황을 조금씩 반영해주고 있다라고 네.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중국도 이 위안화의 어떤 가치 하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경계심을 갖고 시장 그 환율을 적절히 조금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네, 보고 그렇죠. 있으면 되겠군요. 자, 이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우리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투자자분들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구체적으로 종목별, 뭐 업종별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렇죠. 시간이 부족해서 네. 충분히 다 풀어드리지 못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갑자기 우리 성주원 후배님이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했던. 이게 생방송의 네. 아쉬움입니다. 이게 그렇죠.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쉬움이자 뭐 묘미긴 한데 네. 하여튼 뭐 저 입장에서는 당황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 위안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거다. 지금 계속 미국한테 얻어맞으면서 네. 위안화 가치는 떨어질 거다. 다만 지금 중국 인민은행이 속도 조절을 좀 해주고 있다. 빨리 못 떨어지도록 조금씩 네네. 조금씩 막아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원화 가치도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중국만큼 빠르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도 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가 우리도 좀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바로 그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는 말은 외국인이 환차손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사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예. 결국은 외국인들이 기존에 선호했던 종목들이 뭐냐? 그 종목들이 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은 그동안 반도체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주들을 주로 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지금 더 이상 사기 힘든 상황. 그게 이제 작년부터 쭉 이어진 지금 우리나라 주식 계속 매도 공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급상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네이버 등등 해서 그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당분간은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주가가 크게 반등하기에는 좀 기대하기 힘들다라는 네. 걸 하나의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또 지금 간의 갈등 양상이 미국 한 11월 3일에 있는 대선 즈음 해서야 좀 잠잠해질 거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빠르면 연말, 네. 늦으면 내년 초쯤은 돼야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쯤 돼야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외국인들 순매수 힘을 입어서 주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아직 좀 한참 남았는데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뭐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개인들하고 연기금 등등 기관들이 그렇죠. 적극적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지는 않겠지만 외국인의 어떤 네, 그런 그렇죠. 적극적인 네. 매수는 조금 아직까지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 외국인까지 가세해서 펌프질을 해서 주가를 위로 띄우기에는 조금 당분간 네. 역부족이다. 이게 첫 번째 예.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중국으로 수출해서 돈을 벌었던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그 홍콩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못 드린 게 예. 우리나라가 홍콩에 엄청난 수출 물량을 지금 그 수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수출 4위죠. 4위국가죠. 네, 네. 네. 우리나라 전체 수출 한 5.9%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홍콩에 수출하면 그 중에 한 90%가 중국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홍콩을 중간에 중개무역의 어떤 거점 정도로 활용하고 있거든요. 뭔가 그런 좀 혜택들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기 접근성이 아주 좋고 그렇죠. 또한 법인세가 굉장히 낮고 관세도 싸기 때문에 예. 홍콩에 먼저 수출해서 홍콩이 중국에 수출하도록 이렇게 중간에 거점을 활용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홍콩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고요. 예. 두 번째는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예. 세 번째가 화장품이에요. 이 이 세 개의 품목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죠.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로 글로벌리한 국경 간 여행도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고 국경 간 수출도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에서 그나마 있던 홍콩과의 교역 자체도 좀 막혀버리면 네. 이 세 개 품목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고 다만 이제 반도체 1등 반도체 같은 경우는 화웨이가 좀 미국을 또 얻어맞으면서 단기적인 반사 이익을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누릴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그 홍콩으로 수출이 줄어들더라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볼 것이다. 또 이런 기업들은 워낙 사이즈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홍콩이 막히면 중국으로 그냥 직수출하면 되니까요. 네. 물류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직수출하면 되니까 피해가 적을 것이다. 다만 그 중간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화장품이나 석유화학 제품분들은 조금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또 될 것 같고요. 예. 그 외에도 중국 소비가 많은 중국으로의 수출이 많은 그 품목들 있죠. 뭐 기계라든지 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유통 관련 네. 뭐 이런
품목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런 포인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제 네. 그 궁금한 거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외국인 자금이 이제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홍콩을 통해서 수출했던 부분이 조금 불편해지는 부분 네. 때문에 이제 그런 유의할 업종들을 네.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냥 좀 복잡하지 않게 단순하게 보면 네. 원화 가치가 약세가 되면 사실 수출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좋아진다고 우리가 이제 그냥 교과서적으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 또 그렇죠. 수출 중에 반도체나 석유화학이 대표적인 또 수출 네. 그 품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경쟁 관계를 또 같이 감안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만 수출하는 게 아니고 중국도 수출하고 네. 다른 이머징 마켓 국가들도 수출을 동시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반도체나 IT 관련 부품 장비주들은 대만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과 경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원화 가치가 약세로 가지만 위안화 가치도 약세로 가고 그렇죠. 원화만 약세가 아니니까. 대만 달러도 약세로 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우리와 수출 경합을 벌이는 국가의 통화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더 우리가 절하되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원화가 지금 약세로 간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다 일방적으로 수출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나도 유리해지고 예, 예. 선배도 유리해지면 뭐 그렇죠. 내가 특별히 반사이익을 얻을 게 많지 않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국가의 어떤 그 자국 내 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 네. 뭐 미국, 예. 뭐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나라들이 과연 수요가 얼마나 많이 좀 일어나서 그 가격 경쟁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우리 기업들이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적인 포인트인데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희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예. 실제 앞으로 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예. 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관세 부과, 그러니까 이제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홍콩이 이제 관세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미국에 때려 맞는 관세가 높아지는데 그렇죠. 그게 얼마나 높아질지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이제 초롱컨대 아마 그런 그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지. 지금 디테일하게 우리 수출이 어떤 도움이 있고 어떤 마이너스가 있고 득실을 지금 당장 아주 세밀하게 따지기는 좀 쉽지 예. 않은 상황이다. 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직까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라고만 밝혔지, 뭐 그게 그렇죠. 언제 진짜 박탈이 되는 네. 건지 또 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긴 시간을 환율 얘기를 들었던 거는 환율은 이미 그 그림이 나오기 전부터도 시장이 움직이거든요. 예. 가격이 반영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환율 얘기를 가장 확실한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실제 수출 구도가 어떻게 변할지는 향후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주고받는 제재 조치의 강도, 폭, 또 그 범위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역시 지금 이제 미중 간의 갈등 국면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외환 시장이다, 한일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자, 오늘 바쁜 와중에도 이기는 주식 투자 이 애프터 서비스를 위해서 시간을 내주신 정원 선배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기는 주식 투자 최근에 조금 여러분들 조금 소홀하신 것 같은데 많이 와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